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공사업법, 그죠? 공사업법 되게 심플하죠. 내용 많지 않잖아요. 제가 3페이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공사업법은 대부분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공사업법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적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이거에 대한 내용이죠. 시설업. 시설업. 그럼 시설업의 종류가 4개가 있다 그랬죠? 요 용어의 정의는 꼭 암기. 그래서 내가 설계가 뭐고, 공사가 뭐고, 감리가 뭐고, 방염이 뭐고, 그죠? 이런 업종을 우리가 시설업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관리업종과는 다른 거다. 관리업은 시설법에 나왔던 업종이고요. 그럼 설계업은 이런 거 그리는 거죠. 서류, 설계 도면 작성. 공사업은요, 설계 도서 보고 요구하는 거죠.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소방시설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시공이라고 얘기하고. 발주자 권한을 대행해서 공사가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영업을 우린 또 뭐라고 한다? 감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감리업. 방염 처리업은 섬유, 합판 목재, 합성수지, 그죠? 소방기술자는요, 소방기술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우리는 소방기술자라고 얘기하고요. 발주자는 일을 주는 사람을 얘기하죠. 맞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일 주는 사람은 발주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하도 급하는 자는 제외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기술자 안에 자격증 딴 사람들 다 들어간다 그랬죠. 뭐 기사, 산업기사, 관리사, 기술사, 위험물 자격증 따신 분들도 들어가더라. 자, 내가 그래서요, 이 업종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설계업을 하고 싶고 관리업을 하고 싶고 하면은 꼭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등록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그럼 협회 쪽에서 이거를 검토하고 이쪽으로 넘겨준다 그랬죠. 근데 법에는 시도지사한테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근데 어디를 경유해서? 여기를 경유해서. 그럼 보십시오.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협회에서 다시 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서류를 10일 이내 보완을 해야 되고 협회는 7일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럼 시도지사는 찜과 수첩을 15일 이내에 또 발급을 해줘야 되고요. 분실 훼손을 했대요. 3일 이내 재교부, 변경신고 30일 이내 신청하면 5일 이내 재교부. 분실 훼손에 대한 건 3일, 변경이 된 내용을 최신화해서 5일 이내 재교부. 그죠? 공사 등을 하려는 사람은 돈, 기술 인력 이런 요건들을 갖춰서 서류를 꼭 제출을 해줘야 되고요. 시도지사한테 등록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다 요거예요. 7일, 10일 이런 것들, 그리고 15일 이내에 제대로 됐으면 발급을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면 3일 이내 분실 훼손 시에, 그죠? 근데 이런 내용들 있죠. 며칠 이내 이런 건 시험제 잘 안 나와요. 자격증 쪽에. 이제 누구한테 하느냐, 등록 신고를. 그리고 변경 신고는 며칠 이내 하느냐, 이런 건 좀 잘 나오죠.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 변경 신고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설계업을 내고 싶다, 또는 감리업을 내고 싶다, 뭐 공사업을 내고 싶다,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돈도 있어야 되고 기술 인력도 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먼저 설계업부터. 전문을 내고 싶으면, 일반을 내고 싶으면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은 뭐를 할 수 있는지. 자, 전문을 내고 싶대요. 그럼 주인력으로 기술사, 그리고 보조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설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 내가 일반 설계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반 설계업은 기계가 있고 전기가 있죠. 자, 기계 쪽에 기술사 필요하고 기계도 1명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또는이야, 여러분들. 또는. 그러니까 둘 중에 1명만 있으면 돼요. 아셨죠? 둘 중에 1명만 있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게 써놓고 보니까 조금 오해하실 것 같아서 또는이에요. 또는. 그럼 굳이 기술사를 가지고요, 일반을 내진 않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걸로 하는 거야. 보통. 그리고 보조는 항상 1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일반 쪽에서는, 기계 설계 쪽에서는 당연히 기계 분야 설계만 할 수 있을 거고, 전기 쪽에서는 전기 분야 설계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기계, 전기. 기계를 전기로만 바꾸면 돼요. 연면적 3만 미만. 기계, 전기.
공장 1만 미만, 그죠? 기계 전기 들어가고 제조소 등 기계 전기 들어가죠, 그죠?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기계 쪽에서 일반 쪽에서 못하는 게 제연은 못해요. 아셨죠? 제연 설비는 일반 쪽에서 못하더라. 이런 거 크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공사업입니다. 공사업. 그래서 전문 공사업. 내가 만약 좀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술사 또는 기계전기 각각 1명.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보조가 2명이라 그랬죠. 요거 1명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기술사 없이도, 그죠? 기계 가지신 분하고 전기 가지신 분이 있으면 난 그냥 전문 공사업을 바로 낼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공사업은 기술사나 기계, 기술사나 전기 1명씩 꼭 있으면 돼. 이것도 또는이에요. 또는 보조가 1명이죠, 그죠? 그럼 굳이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일반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냥 전문 내면 되는 거야, 이럴 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1만 기계 전기 들어가 있죠? 1만 미만입니다. 그래서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이런 애들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사업에만 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평가액 1억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이랑 개인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시설업의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에서 감리업이 인력 기준이 좀 많죠.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각각 다 1명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1명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 각각 1명씩이라 그랬죠? 기계, 전기 각각 1명이니까 둘. 야, 9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네요. 그럼 모든 대상물의 전문 감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일반 쪽은요. 기계 또는 구급이래요, 여러분들. 고급이나 중급, 그죠? 초급. 전기도 마찬가지. 특급, 고급이나 중급, 초급. 그리고 얘는 설계업하고 동일하대요. 아까 3만에 1만 있었죠, 그죠? 그리고 제조소 등 아파트 똑같대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기술 인력이 조금 복잡하니까 조금 잘 보십시오. 기술 인력이 복잡하니까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설업 중에 설계업을 하고 싶다, 공사업을 하고 싶다, 감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원이 저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돈도 있어야 되고요. 장비도 있어야 되지만, 자, 그리고 변경신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는데 내가 처음에 증과 수첩을 발급받으면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게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뭐 명칭이 바뀐다던가, 내가 어떤 점집에 갔는데 신년 운세를 봤는데 당장 이름을 바꿔야 된대. 지금 시원치 않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회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점을 봤는데, 이거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상호가 이상하다. 당장 바꿔라. 바꾸는 거지, 이제. 그러면 등록증에 우리 회사 이름과, 그죠? 실제 내가 바꾼 이름 당연히 일치 안 하겠죠? 그럼 변경신고를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정말 잘 돼서 이사를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가 바뀌었다. 또는 내가 데리고 있는 기술 인력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변경신고를 꼭 해주는 거예요. 자, 며칠 이내? 30일 이내. 협회에 꼭 제출을 해줘라. 그죠? 소재지를 변경되면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기도에 있다가 서울로 가면은 그 서울에 있는 시도지사한테 꼭 그 내용으로 제출을 해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협회는 변경신고 접수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한다. 시도지사에게. 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렇게 되면 내가 변경사항이 다 변경되면 5일 이내 재교부. 첨언해서 알고 계십시오. 뭐 앞에 다 나와 있지만. 그리고 휴업 폐업 하는 경우 있겠죠? 내가 회사 사정이 생겨서 그럼 30일 이내에 꼭 해주랍니다. 휴업 폐업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요. 시설업의 운영 대여하지 말래요. 그리고 시설업자가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경우 회사에 어떤 변동이 생기면 지위승계가 됐을 때 우리 회사가 취소 정지가 됐을 때 휴업 폐업이 됐을 때 관계인에게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왜냐면 관계인 입장에서 나한테 돈을 주고 일을 맡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알려줘야죠. 그래서 지위승계 대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바뀐 게 왜 중요하냐면 계약자가 바뀐 거 아니에요. 계약서 쓰잖아요.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하겠다. 회사와 관계인 사이에. 근데 계약서를 쓴 대표하고 바뀐 거죠, 지금. 사람이 바뀐 거죠.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취소 정지. 회사가 취소나 정지가 됐대요. 일을 못하는 거니까. 휴업 폐업.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다음 소방시설업에 대한 등록 취소와 정지.
그러니까 이건 즉시 취소 사항 정도. 거짓 부정, 등록 결격 사유, 영업 정지 기간 중에 공사를 했대요. 일을 했대요. 영업 정지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구분해서 잘 보실 게 우리 관리업 있죠. 관리업. 관리업도 즉시 취소 사항이 있거든요. 관리업 취소 사항이 이런 애들이야. 거짓, 부정, 결격. 맞습니까? 그리고 대여. 여긴 뭐가 없어요. 대여가 없습니다. 대여 대신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일을 했을 경우. 과징금 얼마? 2억. 영업정지가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 시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답니다. 이게 관리업에서는 3천이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셨죠? 너네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내가 돈으로 보상하고 싶다. 돈으로 어떻게 보면 그 영업정지를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2억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관리업은 3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설계. 성능이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 범위. 제가 이 정도 보시라 그랬죠? 기술사 2명 모여야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전문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주 설계는.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이제 시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내가 예를 들어 공사를 이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 현장에다가 이 사람들을 배치를 합니다. 근데 이 기술자들이요, 급이 있어요. 특급 기술자냐, 고급 기술자냐, 중급 기술자냐, 초급 기술자냐, 또는 수천만 발급받은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 현장 기준이 달라져요. 내가 예를 들어 특급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 공사 현장 기준은 연면적이 20만일 때, 40층일 때, 40층, 지하층 포함이에요. 연면적 20만, 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이면 공사업체에서 거기다가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고 공사할 수 있는 사람을, 기술자를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고 특급. 그럼 이 특급이라는 건 가장 높은 급이거든요. 그래서 경력도 오래되고 학력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면적 20만에 지하층 포함 40층. 자, 내가 만일 고급 기술자, 그죠? 하나 낮은 거죠. 고급 기술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데 현장에 배치할 수 있대요. 그래서 3만에 20만이거든요. 아파트 제외예요. 그리고 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인 거. 여기 40층이었죠. 자, 근데 내가 만일 중급을 배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런 현장. 물분무 등이나 재현. 물분무 등이나 재현. 근데 요거 호스리로 잘 나오니까 잘 보시고. 호스리를 제외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파트 제외됐죠? 그럼 아파트 제외된 게 지금 3만에서 끝났어요. 5천에 3만 아파트 제외. 그리고 아파트가 1만에 20만짜리가 여기가 2개가 들어가요. 연면적 기준이 2개가 들어가니까 요거 조금 유의있게 잘 보시고요. 그리고 초급일 때는 5천, 1만 끝났죠? 5천, 1만, 1천. 그죠? 1천 이상인 아파트 제외. 1천 이상인 아파트. 그리고 지하구. 나머지는 다 자격수처.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내가 공사를 하고 싶어요. 시공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 공사 현장에 그에 맞는, 급에 맞는 소방기술자를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중에 또는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중에.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아셨죠? 자, 배치를 하고 나서요. 내가 이제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착공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공사 시작하기 전까지 저희 공사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걸 꼭 신고를 해줘야 돼. 누구에게? 본서에게. 근데 착공신고를 했던 내용이 변경이 되면 30일 이내 꼭 본서에게 신고를 해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설비들을 뭐 했을 때 내가 새로 지을 때, 증설을 할 때, 또는 개설 이전 정비를 할 때, 제가 예전에 혹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거를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요거 있죠. 기출에 가보면 다 요거야, 여러분들. 내가 이런 소방시설을 개설하거나 이전하거나 정비할 때 착공신고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3개 있어요. 3개. 우리 시험이 사지선다기 때문에. 수소동. 그죠?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을 개설 이전 정비할 때 착공신고를 꼭 해줘야 된다. 근데 맨날 요거 나와. 맨날. 아니면 요 신설 쪽에 가보면 이런 거 있죠. 요걸 제외로 바꿔놓는다. 그죠? 또는 여기 갔을 때 이제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신설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탄만 들어가요. 자탄만.
그리고 소방 목적을 제외한 타 공사업자가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경우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그건 소방시설에 대한 착공이 아니잖아요. 타 공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대요. 뭐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기계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신고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여기 내외 등등 용 그죠? 그래서 여기 했을 때 재송살방 탐경방 콘무 요런 애들이 이제 신설 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설 쪽에 어디에? 그러니까 이런 소방시설을 신설할 때는 우리가 꼭 착공신고라는 걸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증설은 나와 있죠. 그죠? 자, 위에서 요런 애들 빼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신설을 알아두고 증설은 요 4개가 빠진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정리를 하셔도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마 10분 중에 9분은 선생님 이거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요거 외우라니까 요거. 접있고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착공신고라는 걸 하잖아요. 제가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공사를 뚝딱뚝딱 해서 이제 공사가 끝난 거죠.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봐봐 여러분들, 착공신고를 했는데 끝났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완공검사라는 걸 꼭 받아야 돼요. 완공검사라는 걸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완공검사 본서한테 왔습니다. 또는 부분 완공검사도 가능하다 그랬죠. 내가 일부만 먼저 쓰고 싶으면 부분적인 완공검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현장 확인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꼭 본서가 나가서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경우. 아셨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근데 만일 공사 현장에 감리자가 있대요. 근데 그 감리자가요, 나중에 갔을 때 이제 감리가 뭐냐면 공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리자가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라는 걸 내어주면 그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를 보고도 우린 그냥 완공이 잘 됐구나 라는 걸 가름해 줄 수 있대요. 그것과 그냥 같이 봐줄 수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보십시오. 요거. 요 정도 보시면 돼. 그래서 문종운, 판노수숙창. 문종은 판노수숙창. 현장 확인 대상. 문종은 판노수숙창. 문종은 판노수숙창. 그죠? 그리고 지하상가, 지하다중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물분무 등 SP 등 물분무 등. 근데 물분무 등 호실일 제외, 호실일 포함으로 잘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 다 숫자 1이라 그랬죠. 1만에 11층. 1만에 11층. 근데 아파트 제외, 아파트로 잘 나와요. 가연성 가스 1000톤. 1000톤. 그리고 여기 노출입니다. 매립 아니고. 지하 매립 아닙니다. 자,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일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부분 완공검사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사업자가요, 여러분들 공사를 다 했어요. 공사 다 하고 끝이 아니라 그랬죠. 나는 나중에 뭐를 꼭 해줘야 되냐면 AS, 하자 보수. 자, 하자가 있을 때 공사업자는 보수를 꼭 해줘야 되는데 만일 관계인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꼭 3일 이내에 계획을 꼭 알려주래요. 이렇게 해주겠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백을 해줘야 되는 거죠. 백을. 근데 공사업자가 이런 걸 안 한대. 하자 보수를 안 해주고요. 또 3일 이내에 백을 안 해주고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이것저것. 그럼 본서한테 얘기할 수 있대요. 그죠? 공무원한테 어떻게 보면 바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본서는 통보를 받았을 때 이게 과연 누가 잘못한 건지 지방위원회,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제가 요거 잘 보라 그랬죠? 2년, 3년짜리. 그래서 2년에는 대부분 전기 분야가 들어가는데 피난기구가 특이하게 들어가고, AS 기간에 3년 기계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자탄 비콘이 전기지만 얘가 기계 쪽에 3년짜리에 들어가 있더라. 이런 것들 위주로 잘 보셔라. 특히 보증기간 진짜 잘 나온다. 그죠? 그래서 보증기간 잘 나오니까 보증기간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리업자는 뭐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업무가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감리업자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뭐 설치 계획표 적법성, 설계도서 적합성, 그죠? 적법, 적합 이런 거 들어간다 그랬죠. 적합, 그죠? 적합, 적법, 적법.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 감독, 성능 시험 읽어보십시오. 아예 생뚱맞은 거 하나 넣는다 그랬죠. 막 누가 봐도 감리가 안 하는 업무들, 막 안전관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또는 뭐 제품 검사, 형식 승인 막 이런 거 누가 봐도 생뚱맞은 거 넣는다. 그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리업자 업무, 감리가 이런 거를 하는구나.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 공사업자가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제 봐주는 사람들이 감리예요, 감리. 그럼 감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공사 현장에 365일 있는 게 현장 상주 감리. 항상 있는 거, 상주하는 거. 요거 잘 나오죠. 그래서 상주 공사 감리 대상 꼭 정리. 연면적이 3만. 근데 아파트 제외. 그리고 16층 이상의 500세대 아파트 꼭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상주한다. 1일 이상의 현장 이탈 시 감리 일지에 기록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 나머지는 일반 공사 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 1회 현장 배치를 하고 업무 수행 제한 시 뭐 대행자를 지정하고 대행자는 주 2회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보면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관계인이 공사감리자를 쓰고 싶어요. 그럼 본서에게 나 이 사람을 이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정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본서한테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변경 시인 30일. 항상 모든 변경 신고, 소방의 모든 변경 신고는 제가 30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소화 설비를 신설, 개설, 증설할 때는 꼭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고를 꼭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정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놓고 신고를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캐비넷, 요거 잘 나온다 그랬죠? 호스길 제외예요. 그래서 캐비넷형 간이 호스길 제외. 요거 잘 보십시오. 특히 요거 캐비넷형. 요걸로 시험지 잘 나오니까. 캐비넷형 간이 SP는 감리자 지정을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읽어보십시오. 기출에 가보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캐비넷형. 캐비넷형 제외한다라는 거 잘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감리원 배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을 배치했을 때 본서에게 통보를 하래. 이거 신고가 아닙니다. 통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관계인이요. 감리업자와 계약을 하잖아요. 나 이 회사와 감리 계약을 하겠다. 그럼 이거는 꼭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신고를 해줘야 되고. 아셨죠? 자, 감리업자는 또 본인 회사 소속 감리원 있죠. 본인이 데리고 있는 사람을 이 현장에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럼 꼭 이걸 신고가 아니고 본서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 통보, 배치 통보라는 거. 신고와 통보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리원 배치 기준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아까 기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급이 있다 그랬죠. 감리원도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기술사를 내가 현장에다 배치를 하는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20만에 40층. 그러니까 아까 특급 기술자 기준하고 제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20만에 지하층 포함 40층. 특급 감리원입니다. 이제 특급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술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3만. 지하층 포함 16층. 아파트 제외에 요게 이제 고급 기술자 기준하고 똑같은 거죠. 다음 여기는 이제 중급하고 유사예요. 기술자와 유사. 요건 똑같아요. 중급 기술자에도 여기 있었거든요. 고급 감리원 기준에 있는 기준. 물본무 등 또는 재현. 얘가 좀 상이한 거죠. 3만에 20만 아파트. 그죠? 그리고 밑에 중급은 5천에 3만. 초급은 5천 미만 지하구.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감리원은 상주 감리를 언제 시작하냐면 공사 시작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그죠? 일반 공사 감리는 그래서 한 명은 5개 이하를 담당하래요. 10만. 이게 왜 그렇다 그랬어요? 상주 공사 감리가 아니고 일반 공사 감리는 출근을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주 1회 이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 1회 이상 출근을 했을 때 5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5개 이내로 한정을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연면적이 너무 넓으면 안 되겠죠. 막 할 거니까. 그죠? 연면적이 10만.
이게 너무 넓어버리면요, 여러분들 대충 보고 다음 현장 넘어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개 10만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탐이나 웅례수화전 설비 중에 하나만 설치되는 2개 현장이 차량 거리가 30km 이내다. 즉 두 현장이 그만큼 가깝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걸 하나로 봐줄 수 있대요. 이런 기준도 나와 있고. 아파트는 무조건 5개입니다. 아파트는 무조건 5개다. 그리고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감리업자는 화재 안전 기준에 위반이 된다, 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다시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죠?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불이행 시 본서에게 보고를 해야죠. 위반 사항 보고서 작성 나와 있고, 감리 결과는 7일 이내에, 그죠? 관계인 보세요. 감리가 끝났으니까 관계인, 이를 준 도급인, 건축사에게 알리고 본서에게 보고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 이제 감리 보시면 되고요. 이제 뒤쪽에 조금 남아있는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저희 위험물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별표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자고요. 아셨죠? 자,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저희 또 보시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복주머니 특강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